자, 48페이지에 2-2번 이것도 같이 봅시다. 문제를 읽으면서 새로운 표현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다 모르는 것 같고 다 어려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런 표현들이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표현이 아니야.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냐면 처음에 봐서 모르겠어. 그럼 자주 봐서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명제가 어렵다면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마다 나오는 표현들에 익숙해지고 암기해버리면 돼. 그게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뭔가 일단 부정이래. 키워드는 부정이지. 아, 나 부정할 줄 알아. 부정은 not을 쓰는 거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표기법에서 하라 그랬어. 여집합의 개념이야. 이런 거 한번 떠올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가 0이래.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부정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얘를 잘 해석을 해줘야 돼. 얘를 해석을 하는 방법은 지금 힌트를 주고 있잖아. 선지에서. 아, 이 힌트를 내가 이용을 해야겠구나. 그럼 잘 보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이게 0이 되겠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오케이? 왜냐면 얘네들은 다 0보다 커.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아.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하면 양수잖아. 그치? 모르겠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는 B, B는 C, C는 A.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이면서야 이거나야. 민재. 이면서야 어? 아니야, 생각해봐. 이면서야 이거나야. 틀려도 돼. 이면서. 왜? 이면서여야지.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다 0이 될 수 있잖아. 이거 나면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데,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0이 아니면 얘가 0이 아니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이다가 나오려면 무조건 이면서여야 되는 거야. 다 이면서. A는 B이면서 B는 C이면서 C는 A여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얘를 부정을 하라 그랬지. 부정 not 하는 순간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제 not A는 B 뒤집고 not B는 C 뒤집고 not C는 A. 이쁘게 적어주면 A는 B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걸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해. 여러분보다 훨씬 머리 좋은 대학생들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학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마치 공식처럼 적용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얘 마지막에 내가 내린 이 결론, 이걸 구하는 게 여러분이 핵심이라고. 여러분이 3초 방정식을 이해해서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조립제법 이해했어? 조립제법 이해가 돼? 안 되지.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왜 그렇게 되는지 다 설명해 줬는데 지금 와서 조립제법 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 되잖아. 근데 조립제법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조립제법이 있는 거야. 너가 조립제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조립제법 없이도 문제가 풀려야겠지. 곱셈 공식을 왜 외워? 이해가 되면 그냥 바로 이해갖고 풀지. 근데 인간이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조립제법이나 또는 곱셈 공식 등을 통해서 머리를 쓰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조금 예외적으로 근해 공식 같은 경우는 이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암기도 해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해서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수학에서 이런 게 늘어나. 여러분은 절대 극한을 이해할 수 없어. 극한을 이해한 수학 교사도 별로 없어. 근데 극한을 가르쳐야 돼,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약속을 해서 극한을 가르쳐. 여러분은 로그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왜? 로그는 로그 함수라고 네이피어 아저씨가 1500년대 만들어 놓은 엄청 어려운 수학 공식이 있어. 그걸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로그는 그냥 암기해서 정의를 배우는 거야. 약속을 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수법칙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도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해라.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면, 여러분은 아직 운전을 할지 모르잖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차의 모든 기능을 이해하고 엔진이 어떻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차가 움직이고 이걸 다 알고 운전을 할까? 그러지 않겠지? 운전하는 법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져서 운전을 아주 잘할 거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
스마트폰의 원리를 다 이해하고 완벽하게 여기 칩셋 얼마짜리가 들어가는데 이 나노 몇 미터가 어떤 의미고 CPU는 뭘 의미하고 완벽하게 알고 핸드폰을 쓰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할머니들도 지워주면 이 핸드폰의 원리를 자기가 잘 암기해서 잘 쓰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명제에 오면 절대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 선생님 말 잘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주면 돼. 이 초록색으로 쓴 걸 읽어보면 A가 B가 아니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답은 뭐겠어? 답은 이 중에 뭐겠어? 2번 보여요? 2번 골라오면 되는 거잖아. 이거 다 이거나 맞아? 2번이야? 헷갈려? 2번이야 3번이야? 아니면 또 5번이야. 마지막까지 헷갈리지. 그래서 어렵다고 명제가. 생각해봐요. 생각했어? 일단 1번이랑 4번 아닌 거 알겠죠? 2번은 이게 따옴표 표시는 또는이에요. 또는. 맞아? 아니 적지마. 난 낚시를 할 수도 있어. 일단 또는이야? 뭐야? 뭐가 맞아? (3번이랑) 비교해봐. 3번. 헷갈리지? 뭐가 맞아? 민재 생각. 민재는 뭐가 맞는 거 같니? 2번이요. 이유는? 또는이라서. 또는이라. 저게 또는의 의미야? 다시 생각해보세요. 힘들어? 네. 살려줘? 네. 그래도 생각해봐. 하람이. 네. (1번의) 의미는 뭘까? 0이잖아. 그러면 셋 중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낚이면 안 된다는 소린데 얘가 0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얘가 0이 되게 하려면 하나만 0이어도 상관없지. 셋 중에 하나만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얘는 이때는 이거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A가 B이거나 B가 C이거나 C가 A이거나 셋 중에 하나만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2번을 봐봐. 컴마 이거. 그러니까 이거 셋 다 성립한다는 의미야. 셋 다. A는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고 C가 A가 아니고 이거 셋 다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읽어야 돼? 여기서는 이면서라고 읽어야지. 이면서라고 읽어야지. 그럼 3번을 봐봐. 3번은 자 0이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 말은 얘가 0이야 하는 순간 싹 다 0이지. 얘가 0이야 하는 순간 싹 다 0이지. 얘가 0이야 하는 순간 싹 다 0이지. 그러니까 셋 다 0이 아니어야지. 생각을 해보면 셋 중에 하나라도 0이면 큰일 나잖아. 다시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근데 얘도 0이 아니어야 돼. 이 녀석도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뭐야 얘는? 얘도 이면서인 거야. 이면서. 어렵죠? 잘 생각해보세요.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셋 중에 하나라도 0이면 큰일 나니까. 어서오세요. 그래서 0이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3번이랑 2번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같은 표현. 4번 A, B, C는 서로 다르다. A, B, C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미랑은 상관이 없지. 근데 A, B, C 중에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A랑 B가 같을 수도 있는데 B랑 C가 다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지. 또는 A랑 C가 같을 수가 있는데 C랑 B는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의미야.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져. 그러면은 얘가 갖고 있는 건 뭐야?
이거나죠.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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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거나야 얘가.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에 잘 어려우면 생각을 해봐. 다시 이런 문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각 산지별로 해설지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암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처음에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셔야겠다. 어렵죠? 명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야 명제가. 자 넘어갑시다. 50페이지. 사람이 50페이지. 자, 현선 앞부분은 따로 복습을 하셔야 돼. 그냥 보내줄 테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중간에 갑자기 따라가는 게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명제. 자, 이거 읽는 법부터 먼저 배웁시다. 얘는 화살표를 어떻게 읽냐면 P이면 이렇게 읽는 거야. P이면 Q이다. 그래서 읽어봐 하면 P이면 Q이다 라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이때 P는 가정, Q는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다 PDF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하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 거야. 암기도 집에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명제가 뭐고 가정이 뭐고 이런 걸 배웠어 지금. 명제란 무엇인지, 가정이란 무엇인지. 근데 지금 P이면 Q이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정이 아니고 조건. P이면 Q라는 건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야. 여기도 조건, 여기도 조건. 적지 마세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명제 표현은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으로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찍찍 끊고 판단 방법이라고 위에 써주세요. 판단 방법. 그리고 그 아래 보라색 글씨 써주세요.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 관계를 확인한다. 다시 한번 진리집합이 뭐였는지 복습을 해야겠지. 조건 P가 있으면 이 P를 만족하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2, 4, 6의 아래 이런 걸 얘를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조건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관계를 확인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봐 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기 가정의 집합을 구하고 결론의 집합을 구한 다음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포함이 되면 참이고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라는 거야.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했지. 우리 아버지 성함 조남규 씨의 아들이면 조승봉이다. 이런 명제를 보면 여러분이 이걸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그럼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여기에는 승종이도 있고 봉이도 있고 우도 있고 여기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돼? 봉이만 되지? 그러면 포함이 돼 안 돼? 사람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빨간 펜이든 뭐든 들으시고 여기에다 별표를 한 5개나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 관계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진리집합이란 말, 조건이란 말, 포함관계란 말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여러분이 포함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포함이 되면 참, 포함이 안 되면 거짓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실제 풀어보면 참인지 판단하거나 거짓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참이라는 걸 판단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왜일까?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보이거든. 예를 들어 이렇게 봐. 어떻게 나오냐면 칠판에서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보이세요? 해놓고 P는 X는 4의 배수 이렇게 말하고 Q, X는 2의 배수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참거짓 판단하라면 어떻게 한다고? 솔루션 모르겠어요. 여기 써놨잖아. 별표 5개나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솔루션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관계 확인한다. 그러면 자 얘의 진리집합 사람이 뭐야? 칠판 보세요. 진리집합 진리집합 4, 8, 8, 12 12 신경 이렇게 되겠지. 현서 진리집합 2, 4, 6, 8, 10, 1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민재 P는 Q의 부분집합이야? 포함이 돼? 그치? 되지?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참을 찾는 거 쉽단 말이야. 뭐가 쉽냐면 잘 봐라. 참을 찾는 건 진리집합 구하기가 쉬워. 진리집합 구하는 게 편하면 포함관계 판단하기가 쉽고 그러면 참이라고 대답하기가 쉽다는 거야. 오케이? 알겠니? 이건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짓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가 어렵냐? 자 이런 거야. 봐봐. 거짓인 경우에는 일단 1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참인지 거짓인지 풀어보세요. 진리집합을 구해야겠지. 진리집합. 했어요? 하람이 했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뭘 모르겠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니? X는 2다 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내가 볼 땐 너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칠판 봐. 진리집합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화면 봐. 여기 이해돼안돼?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 같아요가 아니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돼? 돼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 해. 안 돼요. 안 돼. x는 1에 원소는 2밖에 없잖아. 그럼 진리집합은 2 이렇게 써야겠지. 돼 안 돼? 안 돼? X랑 그냥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x는 2라는 조건이야. x가 2라는 걸 만족시키는 건 2밖에 없잖아. 그럼 진리집합 구할 때는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라 하라 했잖아. x바 x는 2다
이거 너가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밖에 못하지 않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그럼 납득이 가요? 예. 그럼 얘도 진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거 풀면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되잖아. 아니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알걸요가 아니고 알아 몰라요.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죠. 예.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런 건 안 어렵다고. 이렇게 쉽게 구해지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2번을 풀어보세요. 2번. 2번. (2번을) 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지? 잘 봐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걸 내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매우 어렵단 말이야. 어떻게 쓸 거야? 다 쓸 거야? 막 엄청 까다롭잖아. 그러면 x, y는 0보다 크다. 이것도 q로 나타내는 게 매우 어렵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이런 경우에 대부분 답이 거짓이 나와. 거짓. 항상은 아니지만 거짓이 나오고, 이렇게 나온 때 거짓을 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레를 구하는 거야. 발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봅시다. 자, 여러분 백조는 하얗다. 맞아? 맞아? 백조는 하얗다. 그런데 지구 어디선가 검은 백조가 관찰이 됐어. 집중하세요. 실제 일입니다. 검은 백조가 관찰이 됐어요. 그 순간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야. 백조는 하얗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순간 거짓말이 된다. 백조는 하얗다는 게. 왜? 백조인데 하얗지 않은 애가 있잖아. 그럼 백조를 하얗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아 쌤 그래도 백조는 하얗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명제는 그걸 빨리 너희가 저항해야 돼. 명제에서는 완벽하게 다 되는 것만 되는 거야. 완벽하게. 이의 제기가 안 되어야 돼. 자, 이게 발레라고 하는 거야. 이게 발레. 그럼 발레는 뭐냐면 이거 적으세요. 블랙스완이라고 적어놓고 검은 백조죠. 옆에다가 진리집합 구하기가 어려우면 P이면서 Q가 아닌 것을 찾아보자. 이게 발레입니다. P이면서 Q가 아닌 것. 그러니까 백조는 백조인데 하얗지 않은 애를 찾는 순간 얘가 거짓말이 된다는 거야. 자,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볼게. 공공쌤은 교통 규칙, 수칙을 잘 지킨다.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판단이 어렵지. 근데 이때 민재가 단톡방에다가 사진 하나를 딱 띄워. 그 사진 뭐야? 승공쌤이 그 염주 사거리에서 이륙 타려고 무단횡단하는 걸 살짝 찍었어. 민재가. 그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공쌤은 교통규칙을 잘 지킨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고집. 이건 대답 잘하네.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승봉쌤인데 규칙을 어기는 걸 하나라도 여러분이 발견하면 규칙을 지킨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하나면 이해돼? 그래서 발레는 언제 드냐면 P인데 Q가 아닌 걸 찾는 거야. P인데 Q가 아닌 거. 백조인데 하얗지 않은 애를 찾아버리면 그게 거짓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야. 명제에선 그래요. 그게 발레라 그래. 발레. 그러니까 발레를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발레.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래. 성공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형 인간이야 라고 했어. 그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인 걸 밝히는 건 아주 쉽지. 성공한 사람 중에 늦게 일어난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발레가 되면 되지. 맨날 늦잠 자면서 내가 성공하면 끝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다시 와서 돌아와서 보면, 그러니까 발레를 언제 찾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아직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잖아.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제 이제 빡침의 순간이 찾아오냐면, 이런 게 있어. 문제를 풀 때 앞에서는 자 봐봐, 다 진리집합을 구해. 진리집합 구하고 포함관계를 확인해. 진리집합 구하고 포함관계를 확인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얘는 그냥 발레 이렇게 딸랑 써놔. 발레. 그리고 거짓이래.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그럼 언제 발레를 찾아야 되지? 라는 빡심이 찾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다고. 다시 봐봐. 해설지를 보다 보면 이렇게 포함관계를 잘 따지는 애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포함관계가 아니라 그냥 발레 써놓고 답은 거짓이다. 왜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 말이야. 이게 핵심이고 오늘. 그럼 다시 보세요. 이 1, 2, 3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발레의 솔루션이 뭐라 했어? 하람이. 오늘 하람이 담당 일진이지 쌤이. 뭐라고 적었어 너가 발레 하면? 거기가 어려우면 B는 석주관 그렇지. 진리집합 구하기 어려울 때. 그럼 2번 봐봐요. 2번은 발레를 원래는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진리집합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서 둘이 곱해가지고 양수가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생각했어? 다시 봐봐. 민재 여기 봐야 된다. 이거이면서 얘가 아닌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봐. x가 양수고 y도 양수야. 근데 곱해가지고 양수가 아닌 거 있어 없어? x가 양수야 y가 양수야. 둘이 곱하면 양수가 아닌 거 있냐 없냐? 없지. 말로 해줘. 있냐 없냐? 이 말이야? 없지. 바디 랭귀지도 말이지. 없지. 그럼 얘는 발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오케이? 이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 다시 정리해줄게. 1번 문제 같이 딱 봤을 때 진리집합 구하기가 쉽잖아? 그럼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2번 문제처럼 진리집합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럼 발레를 찾으려고 하세요 이 말이야. 근데 발레가 없을 수도 있잖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에 말해줄게. 그 다음에 3번을 봐봐. x가 3의 양의 배수래. x가 3의 양의 배수야. 근데 x 플러스 1은 또 짝수래.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봐. 진리집합 구하기가 얘는 쉽지. 3의 양의 배수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하면 돼 얘는? 3, 6, 9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근데 x 플러스 1은 짝수래. x 플러스 1은 짝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x 플러스 1이 짝수라는 것은 얘는 x가 뭐라는 소리야? x가 홀수란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적으면 돼? 3 1 1 3 5 7 맞아? 더 적어야 돼. 왜? 얘는 양이라고 했는데 얘는 양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여기 뭐까지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도 들어가야 하는 거야. 자, 그럼 포함이 되나요? 잘 생각해봐. 포함이 안 되지. 그럼 얘도 거짓이지. 거짓이지. 그러면 자, 1, 2, 3 중에 발레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모르겠어? 1번 진리집합 구하기 쉬워 어려워? 그러면 발레 찾을 일 없는 거야. 2번 진리집합 찾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발레를 생각해봤어. 발레가 있어 없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못 나오는 발레가 튀어나올 일은 없거든. 얘는 여러분이 발레를 생각하는 게 맞는데 발레를 찾는 문제가 아닌 거야. 3번 진리집합 찾기 쉬워 어려워? 쉽지? 그럼 얘도 발레를 찾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근데 해설제 뭐라고 써놔? 발레라고 써놓는다고. 거짓은 발레라고 써놓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해설지 보고 영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상황이 온다고. 그럼 다시 이제 2번으로 돌아가 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발레가 아니야. 발레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여기에 적어두세요. 케이스 분류를 하시는 거야.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이거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 패턴에도 익숙해져야 돼. 그럼 케이스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케이스로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P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거지. 근데 Q 같은 경우에는 X가 양수, Y가 양수인 경우도 되지만 두 번째 케이스도 있죠. X가 음수, Y가 음수인 경우도 되지. 둘 다 양수여도 곱해서 양수가 나오지만 둘 다 음수여도 곱해서 양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여러분이 아는 원소 나열법으로 설명이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케이스로 나눠서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케이스는 온전히 여기에 다 들어가지. 이 케이스는 여기에 다 포함되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발레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실제 느낌에서는. 이제 적었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4-1번 (2번) 생각해봐. 2번 진리집합 구하는 게 쉬워 어려워? 생각을 해보세요. 2번 민재 P의 진리집합은? 많은 거 아니에요? 나타내기 쉽다 어렵다? 어렵. 어렵다.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선생님? 아니. 발레를 생각해봐라. 진리집합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발레를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럼 발레의 솔루션이 뭐였어? 현서. 네? 발레의 솔루션. 봐도요. 봐도 돼요. 진리집합을 구하기 어려우면 P면서 Q가 아닌 걸 찾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이면서 얘는 아닌 걸 찾아보라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거든. 얘 이거면서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0이면서 제곱합은 0이 아닌 거 있어 없어? 생각해봐. 영록이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 있어요? x와 y를 곱해서 0이야. 그런데 제곱해서 더했어. 그럼 0이 아니야.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없어? 예시 있어요. 예시 들어보세요. x가 x가 0보다 적고 y가 0보다 커? 그러면 곱해서 0이 아닌데? 음수인데?
괜찮아? 틀려도 돼. x랑 y를 곱해서 0이야. 그런데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0이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나? 민재? 그냥 x 1이라고 치면 y 0이 치면 0인데 그렇지. 일단 x 1 플러스 0이니까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겠지. x가 0이야. y는 1이야. 그러면 곱해서 0이지? 그런데 여기는 뭐야? 1 더하기 0이니까 0이 아니겠지. 그렇죠? 이걸 발레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야. 발레를 찾았지.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블랙 스완을 찾는 순간 그냥 얘는 거짓인 거야, 거짓. 하고 넘어가야 돼. 발레는 참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그냥 하나의 경우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얘가 이거에 속한 애를 하나라도 찾잖아? 물론 얘를 만족시킨 애도 있겠지. 얘도 만족시킨 애도 있는데 얘도 만족시킨 애가 있다? 그럼 발레가 하나라도 생기는 순간 얘는 거짓이라고. 왜?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 선생님이 무단횡단한 거 누가 사진 하나만 찍으면 나는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문제에서 참거짓을 판단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관계를 확인한다는데 진리집합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발레를 찾으려고 하라는 거야. 그럼 발레가 뭐냐? P이면서 Q가 아닌 거. P이면서 Q가 아닌 걸 찾아보려고 해야 돼. 그래서 민재처럼 잘 찾으면 얜 발레가 있으니까 얜 거짓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발레를 찾으려고 해도 발레를 못 찾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리집합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그럼 이때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만약에 내가 발레를 못 찾았다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할까?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은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니까 어떻게? x가 0이고 y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리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일 때, 그 다음에 x가 0이고 y도 0일 때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고, 얘는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 x도 0이고 y도 0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레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이렇게 케이스를 분류하려고 할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놔뒀을 때는 아무 생각을 못 하는데 이게 발레를 찾아보려고 하는 순간 민재가 딱 생각을 하는 거잖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현재 이해돼? (1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명제가 쉽지 않아요. 명제를 1번 같은 경우에도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돼요. 얘는 진리집합이 1보다 크다죠? 1보다 크다. 자,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의 진리집합은 x제곱 빼기 1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여러분이 얘를 표현할 수 있죠. 가의 값 이렇게 1 마이너스 1 가장자리 값. 그러면 얘 P가 Q에 포함되잖아. 이게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는 경우야. 현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렵겠지. 이걸 안 배웠다 생각하니까. 근데 이거 중학교 내용이니까 이 정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까지는 할 수 있지. 인수분해를 하면 각각 0이 되는 값도 찾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게 기억 닮았잖아. 기억. 그러면 이렇게 가 이렇게 하는 거야. 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1, 2 한 다음에 가 이런 느낌으로 가장자리. 근데 만약에 얘가 이거였어. 그럼 이제 사이값이잖아. 그때는 이렇게 해줘. 사이값. 여기가 크다, 작다로 표현했을 때 이거면은 가의 값이고 이거면 사이 값이라고. 사이가 하얀색으로 해줘. 교의공에도 한번 적어놨어. 이 표현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거짓 판단이 쉽잖아. 진리집합이 바로 나오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이 바로 안 느껴지니까 발레를 생각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3번 생각해보자. 해봐야 돼.
해봤어요? 그럼 내가 또 질문을 해보지. 영로가 3번은 진리집합 구하는 게 쉽니 어렵니? 쉬워요. 진리집합이 어떻게 나와요? 갑자기 어려워요. 그렇지. 구해봐 하면 어렵잖아. 그럼 진리집합 구하기 어렵지.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발레. 발레의 의미는? P면서 Q가 아닌 거. P는 만족하는데 Q가 아닐 수 있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Y보다 커야 돼. 근데 거기다 갑자기 G를 곱했잖아. 그치? 곱하기 G를 했더니 부동호가 이번에 뒤집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겠지. 아닌 거니까. 오케이? P이면서 Q가 아닌 거니까 이거인데 이게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냐라는 거야. 그러면 X, Y에다가 여러분이 G를 곱했는데 부동호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 없어? 영모가 있냐 없냐? 있다. 언제? G가 음수면. 그러면 발레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이다 사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순서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명제가 쉬우면 선생님이 그냥 푸세요라고 하겠지. 근데 어려우니까 생각의 순서를 정해주는 거야. 먼저 진리집합을 구해봐 여러분이. 진리집합이 구해지면 이 진리집합을 가지고 포함관계를 따져. 근데 딱 봐서 진리집합 구하기가 어렵지.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발레를 찾으라니까. 그러니까 발레를 언제 찾는지 아는 게 여기서 핵심이야. 이걸 정해줘야 돼. 선생님 얘들 가르치다 보면 이걸 스스로 판단을 못해. 그래서 너희가 혼자 공부할 때 얘를 발레를 찾을지 얘를 발레를 찾을지 얘를 발레를 찾을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을 알려주는 거라고. 어떻게? 진리집합이 쉽게 구해지면 그냥 구하세요. 진리집합이 잘 안 구해집니다. 그럼 발레를 구하세요. 발레를 구했다. 그러면 거짓입니다. 근데 내가 도저히 발레를 못 구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발레를 못 구하겠으면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케이스를. 그럼 이때는 만약에 내가 발레를 못 찾았어.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돼? Z를 곱해주냐 G를. G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생각을 해줘야지. 앞에서도 계속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3번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그럼 3번을 대처하는 방식은 어떻게? 그냥 나오는 케이스를 그냥 외워야지. 문제 스타일을.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나왔었잖아.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고 이랬을 때 X, Y의 곱은 뭐 양수이고 이것도 결국에 뭐냐면 1, 4분면 2, 3면 3, 4면 4, 3에 대한 얘기야. 여기는 X가 양수 Y도 양수 X 음수 Y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때 이것 값은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도 음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케이스가 이렇게 분류된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을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명제는 시험 전에 뭐 한 2, 3주 딱 공부해갖고 절대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지금부터 이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집합을 잘하라고 하는 거야. 집합을 잘해야 이게 되거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맞아. 쉬운 거 하나 해보고 발레까지 했으니까 이제 쉬운 거 하나 해봅시다. 자, 52페이지.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고 하다 보면 또 머리가 복잡해져서 토요일날 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랑 또 같이 해보면 되니까 나는 날 믿고 잘 따라와야 돼. 외우라는 걸 잘 외워야 돼.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해달래. 그러면은 민재 참 거짓 판단 어떻게 하죠? 솔루션. 그건 이제 명제가 맞냐 아니냐 따질 때. 명제의 참 거짓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세요. 모른다는 건 가서 보면 된다는 뜻. 바로 앞에 한 거잖아. 어떻게? 참 거짓 판단. 각 조건의 진리별로 정한 그렇지. 별표 5개짜리야. 그러니까 무조건 진리집합 구할 생각을 해라. 진리집합. 진리집합을 구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진리집합이 그냥 이거 자체잖아. x가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진리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x가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포함관계를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p는 자 p는 빨간색으로 하고 q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그럼 여러분 P는 지금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이게 P야 P. Q는 A 플러스 3보다 작다야. 근데 참이 돼야 돼. 참이 되려면 P가 Q에 쏙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Q가 더 넓어야겠지. 그러니까 Q는 어떻게 생겼어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Q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A 플러스 3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인부 촥 이렇게 돼가지고 부등식을 풀어줘야겠죠. A 플러스 3은 1보다 뭐하다? 크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줘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선생님이랑 배운 애들은 잘해. 근데 이제 처음 배운 애들은 잘 못할 수 있는데, 항상 여기에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반드시 판단해줘야 한다가 핵심이야. 그러면 하람이 대답해봐. 이 녀석이 P가 Q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민재. P는 Q에 포함돼야 돼. 부분집합이어야 돼. 그러면 1과 A 플러스 3은 등호 성립해야 안 해? 안 해. 성립하죠. 성립합니다. 그렇게 부등식에서 했는데 잘 모르겠죠 아직도. 자, 어떻게 선생님이 하라고 했냐면 부등호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봐. 가정하면 어떻게 되냐? 화면 봐라. 가정을 하면 1 이렇게 되고요. A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P랑 Q가 P랑 Q가 같지? 완벽하게 같잖아. 얘를 같다고 해버리면 P랑 Q는 같지. 그러면 둘이 같으면 P는 Q의 부분집합일 수 있어 없어? 있다 없다? 있다? 하람. P랑 Q가 같아. P는 Q의 부분집합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민재. P가 Q랑 같아. 그럼 P는 Q의 부분집합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거 같아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등을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지? 자기 자신도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등을 넣어줘야 돼. 등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답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부인부 문제는 항상 등호 판단 여부를 따져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생님하고 부등식을 안 한 친구가 2명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야. 여기다가 적어놔. 부등식은 선생님 이걸 부인부라고 표현하는데, 부등식은 등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이것 때문에 틀렸던 거야 여러분이 기말고사 때. 그렇게 강조하거든. 판단해야 된다고. 근데 시험 보면 맨날 틀려오더라고. 판단해야 돼. 이거 그냥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 근데 부등식은 등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판단해야 한다. 영록 이해돼? 모르겠어? 좋아. 다시 말해줄게요. 지금 P가 Q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까지는 맞지? 참이 되려면. 그래서 P를 찾아보니까 P는 이렇게 생겼고 Q는 당연히 P보다 커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 P가 Q에 들어가지. 근데 여기까지는 납득이 가잖아. 근데 무조건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등호가 있는지 안 되는지. 판단 방법은 뭔데?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이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이자 A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거이고 이렇게 되지. 얘가 Q이고 얘가 P. 얘가 P.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황색인 상황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게 성립해? P는 Q에 포함돼? 부분집합이야? 예스지. 왜냐 우리가 부분집합의 정의에 자기 자신과 공집합도 포함이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P랑 Q가 같다 하더라도 그 P와 Q가 같다의 정의 중에 이 말도 있잖아. 이거이면서 이거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지. 성립하기 때문에 등호를 넣어야 한다고.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판단을 반드시 해야 돼. 그래야지 안 된다. 항상 부등식이 나오면 무조건 부등식은 등호 판단, 등호 포함을 판단해야 돼. 반드시 확인해야 돼. 민재 익숙하지? 민재는? 이제 이해됐어? 현서는? 나중에 한번 또 나올 때마다 하자. 이건 나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야. 항상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게 크다라고 하고 등호를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꼭 해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참이 되게 하는 문제 이건 쉽죠. 이거는 이지하다. 이거는 참이 되게끔 포함되게 해줘라 이런 문제니까. 라스트. 이것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보세요. 오늘 다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거짓인 명제를 찾아라. 거짓인 명제. 포함관계를 보라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이 그림을 놓고 지금 여기 주어진 걸 같이 봅시다. 선생님이 그냥 할게. 여러분 같이 보자. 판단. 자, 참 거짓 판단 방법은 우리 하람이 참 거짓 판단 어떻게 해요? 가서 봐. 한 장 넘겨. 이제 같은 거 계속 하지. 별표 5개 칠해진 거 보세요. 가서. 예? 별표 5개 칠한 거. 어떻게 해? 판단 방법 어딘지 몰라? 1번, 2번. 별표 5개. 거기 말고 넘기지 말고 네 손가락 있는데 위에 별표 5개 쳤는데. 그렇죠. 그럼 거짓인 거 찾아달라 했으니까 포함 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진리집합을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람아 1번 보자. 1번에 RP의 진리집합은 뭐겠어요? 여기 라지 R이고 여기는 뭐라고 해? 라지 P겠지. 대답 좀 해. 진리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오케이? 약속이라니까? 약속이야. 너가 외국인을 만났어. Please call me Bell. 날 벨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너가 계속 거기다 대놓고 왜야 왜 너가 벨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그러면 판단해보세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기서 R과 P의 관계를 봐봐. 성립해? 예. 참이죠? 오케이? 할 수 있겠지? 나머지 판단해보세요. 다 진리집합 구해놓고 포함관계 확인해라. 답이 다 나와있긴 한데 여러분이 해보세요 직접. 낫은 여집합으로 하면 돼. 물결표는 여집합이야. 다 해봤나요? 이렇게 되겠지. 자 3번 보면 2번은 참이고 3번 보면 이렇게 바로 해석을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집합. 얘도 여집합. 화살표 이렇게 하니까 포함된다. 이렇게. 얘는 우리가 집합에서 이렇게 하자고 했지. 포함 관계에서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얘는 이렇게 가기로 했어. 그러니까 집합을 잘해야 되는 거야. 항상.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Q가 P에 포함되냐? 아니죠. Q P에 포함되지 않지. 그러니까 거짓인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4번 보면 P 여집합, R 여집합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해놓고 얘는 우리가 뒤집을 수 있죠. 이렇게 여집합 여집합하면 포함 관계에서 R은 P에 포함되잖아. 참. 5번도 이런 식으로 해주면 R은 Q에 포함된다. 참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했을 때 이거야. 별표 5개. 이게 거의 여러분이 풀어야 될 문제 절반 이상은 얘로 만들어져 있어. 명제의 참거짓 판단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집합을 구하고 포함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집합을 잘해야 되는 거고 포함관계를 확인하려면.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그러면 진리집합 구하기 어려울 때는 발레를 구하는 거고 발레의 의미는 P이면서 Q가 아닌 거고 그래서 블랙스완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게 기본 세팅이고 얘를 잘하려면 오늘 첫 시간에 했던 이 내용이 여러분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명제란 뭐고 조건이란 뭐고 진리집합이란 뭐고 명제랑 조건을 어떻게 부정하고 이거나 이면서를 어떻게 표기법으로 바꾸고 이걸 부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놀 수 있게 연습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문제가 잘 풀릴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렵고 어색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타이밍 놓치지 않고 복습을 꼭 해주셔야 하고 복습하고 나서도 문제 계속 풀면서 잘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명제는 선생님이 다양하게 가르쳐봤거든. 여러분을 막 이해도 시켜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도 들고 막 별의별 걸 다 해봤어. 선생님이 몇 번을 해봤겠니 명제의 설명을. 지난번 겨울에도 했고. 근데 결국엔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납득을 시켜도 시간이 지나잖아? 다 딴소리해. 결국 그때만 그냥 머리에 간질간질 했다 뿐이지 정확하게 머리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결정한 방법이 뭐냐면 정확한 정의를 암기를 하는 거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 너의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식으로 다 바꿔서 적으라는 거야. 식으로 바꿔놓고 판단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풀려야 되냐? 아까 여러분이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리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읽고 문제를 기호화하고 표기화하고 그 표기를 약속된 정의에 따라서 번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해주는 거. 해석해주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 다. 그래야 문제가 다 풀려. 특히 이제 명제에서 뒤에 가다 보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배우거든. 이것도 어설프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막 이러면 충분하다, 이러면 필요하다, 이러면 안 돼. 그냥 딱 정확하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걸 딱 하나야.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충분 조건은 주어가 작다 그냥 외우는 거야. 주어가 작으면 충분 조건이야. 왜? 우리는 어차피 다 진리집합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뒤에 가서 배우는데 한 번만 언급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P면 Q이다가 충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선생님 그냥 외우라 그래. 얘가 주어고 얘가 작다 이렇게 외우라 그래. 어떻게 외워? 충이니까 지읒 외울 수 있잖아. 그냥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 충분이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진리집합 구해가지고 얘가 작으면 충분이고 얘가 크잖아 그냥 충분히 아닌 거야.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려고 하는 순간 꼬여. 선생님 말을 믿어봐. 다양하게 가르쳐본 결과 이게 제일 애들이 문제를 잘 맞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차피 이 명제라는 논리학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모듈화해서 여러분이 이해한 것처럼 착각을 시키자.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해한 거 같지? 문제 풀 때 쓰잖아. 가나다라 집합 문제 풀 때 쓰지? 여러분 절대 이해 못했어. 내가 이해 못했다는 거 단방에 증명할 수 있거든. 근데 이해했다고 착각하고 문제가 잘 풀리잖아. 그렇게 만드는 상태가 중요해. 그렇게 공부를 여러분이 계속 해가다 보면 대학교 가서 이제 진짜를 배우잖아. 아 그때 이게 이 소리였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하라는 걸 잘 따라가면서 하시고 사실 이걸 제대로 배우려면 뭐 진리표다 해갖고 막 다 하고 뭐 조건 명제다 뭐다 해갖고 싸게 해야 되는데 이해 못해 내가 해보면. 선생님이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믿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오케이? 일단 믿고 해봐.